이것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자가 이것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우리 후보가 제시한 기타 소득의 내용을 보게 되면 5년간 114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 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조차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를 5월달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내용을 살펴서 세율 차이에 대해서만 사실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타 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두둔하다기보다는 기타 소득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좀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갔네요. 정책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 하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까지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법 위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속고발권은 형사 규율이지만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인이 이해 당사자가 직접 그것을 가처분 형태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어떤 법 집행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이고 그리고 하도급 거래 비율은 거의 절반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로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도급법을 비롯한 고질적인 가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미지급과 관련돼서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도급 미지급금에 대해서 빠른 지급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사실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빈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니언시 제도나 또는 자진시정 제도와 같이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그러니까 위법행위의 의심을 받는 사업자가 직접 시정하는 경우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제도의 연원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보통법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국민의 법광정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런 제도가 없을 때에는 피해를 회복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편익과 비용을 잘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제도의 집행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이 존경하는 유이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저는 이쪽입니다. 이쪽이요. 예, 죄송합니다. 후보자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지명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를 뵙게 되는 게 그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 요청서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로 보내시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후보자님을 일단
뵀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3페이지 정도에서 그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재벌 개혁, 특히 지배구조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해오셨다는 점을 높이 사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셨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료와 교수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지배구조 문제가 그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가 공정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 이 부분은 상법에서 훨씬 더 중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께서 맞다, 이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는 데는 아주 적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셨다는 거, 동료 교수 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그 전문성을 느낄 만한 부분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요청한 맨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후보자님의 그 전문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도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그간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담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및 구제, 대기업 집단 폐해 시정 등 시장 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을 기여하여 기업의 창의 혁신을 통한 경제 제도약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 수행의 적임자로 평가되므로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이상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저렇게 높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평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아주 훌륭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후보자님, 지금 화면에 띄어진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내용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방금 전 후보자님이 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과는 단어 2개가 다른 요청서입니다. 바로 현 공정위원장이신 정재창 위원장 인사청문 요청서 내용입니다. 저는 김상조 후보의 인사청문 요청서 어디에서도 후보자께서 공정거래 전문가라는 진정성 담긴 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공정거래위 위원장을 그 어느 곳보다도 이르게 지명한 이유가 공정위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고 부실한 요청서를 받아든 청문위원 입장에서는 후보자님을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후보자 요청서 내용에 보면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로 지적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아닙니까? 저 청문 요청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글쎄요, 뭐 제가 답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공정거래법을 전공한 법학자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또는 국정 철학 또는
저의 인간적인 어떤 품성, 특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결격 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경기도 군포을의 이하경 의원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5천 년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시대보다 최성장의 시대를 지난 50년 살아왔으나 신화라고 여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 자랑스러워했고 세계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대국 10위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부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또 경제 불평등 지수 1위 국가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하는 위기까지 그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공통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루어왔던 성장 모델, 즉 이른바 낙수 효과 모델의 유효성이 많이 약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더 이상 국민에게 소득이 고르게 나가지 않아서 경제 생태 시스템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상조 후보께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소액주주, 이해자 중심의 그 경제 시스템, 또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했던 노력의 결과로 내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중심의 성장 체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사람에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사례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재 대기업들 지금 10조 이하의 그 대기업들은 이제 그 부당 내부 거래, 또 사익 편취, 종수의 일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는 맹점이 지금 생겼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공정거래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중소상업 유통 분야의 문제입니다. 이게 10수년 사이에 거의 유통시장의 중소 상인들의 유통 영역이 대기업들의 침투로 인해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대로 놔두면 650만 자영업자들이 고사하고 맙니다. 그건 전부 길거리에 나앉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 중소상인들의 문제, 가맹사업자들, 대리점들, 또 영세사업자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적하신 그 사익 편취 규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5조 이상으로 이제 적용되는 영역인데요. 5조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현행 23조 1항 7호의 부당 내부 규제밖에 없는데요. 이 제도의 집행을 좀 더 엄정히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국회와 상의해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이나 대리점이나 유통점과 같은 그런 유통산업 분야에서 가불관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개선 노력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후보자께서 내정되시고 나서 염려가 대기업을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로서 오히려 기업의 특혜를 보거나 이익을 본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신상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회이사들 뭐 요청도 많이 들어왔을 테고 또는 연구비를 주겠다고도 했을 테고 뭐 강의를 했다랄지 여러 가지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 운동을 했던 지난 20년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이 그런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시민단체의 성과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구비 또는 위원회, 사회이사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체 거절을 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제 스스로도 상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어떤 정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보면서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훈수만 두는 것은 비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이 존경하는 박선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후보자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해서 좋은 파트너였고 함께 공부해 오고 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사적인 인연을 접어놓고 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제 좀 작은 것들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님 질문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의 연구관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금발심인가요? 네, 거기 위원도 하셨고 3가지 정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신 답변은 정확하진 않다. 네, 지적을 맞습니다. 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에도 한번 정무위에서 제가 지적드렸지만은 인수위 없는 정부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총리를 제외하고 첫 번째 청문회 나오셨는데요. 검증 동의서 며칠자로 작성하셨어요? 검증 동의서, 인사 검증 동의서 서명하시잖아요. 서명해서 제출 안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명해서 제출은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하기 한 3일 전에 하셨나요? 5일 전에? 일주일 전에? 뭐 대충 일주일에서 3일 사이겠네요. 한 4, 5일 전. 네. 예. 왜냐하면은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했고 5월 17일 날 인사 발표를 했고 검증 동의서는 그 사이에 작성됐으니까 아마 4, 5일 전에. 네, 네. 그 4, 5일 동안에 청와대가 제대로 지금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인사 검증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는 공직 경로를 거치지 않은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를 먼저 내정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어떤 판단과 선택 또 준비 태세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거 하나 더 여쭤보면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3월 15일 문재인 후보 캠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사임하신 것으로 우리 지금 경력증명서에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3월 23일자로 사임 사직서를 제출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서류상의 미비입니다. 전 정확한 팩트야 어차피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사임하고 가시는 거였으니까 그걸 뭐 절차적으로 이게 온당하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좀 더 정부가 인수위 없는 새 정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훨씬 분발해야 된다. 그런 점 말씀드려요. 그동안에 김상조 위원장님과 저는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죠. 뭐 그런 점에서는 함께 의논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중간 지주회사 문제를
2008년도에 처음 김상조 후보자께서 꺼내셨을 때 제안하셨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게 혹시 삼성에 일정하게 그 퇴로를 열어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를 표명했던 거 기억하신가요? 네. 예. 뭐 저는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삼성 저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대안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한 분이 김상조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이제 그런 대안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편이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중간 지주회사 제도에 반대하는데 이것이 그 본연의 원칙과 어긋난 퇴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박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일단 지금 그 정부 여당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해서 가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 여전히 남는 우려는 그동안의 활동 과정에서 이 적극적인 대안 제시자로서 대기업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보자의 영향.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부위원회 2003년 경쟁정책 자문위원 이후부터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략한 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로써 경제개혁위원회 소장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사 등기를 마치는 그 시간과의 차이 이제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적은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제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방향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러니까 보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진보의 근기에 도전하자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상반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자유로운 어떤 교수나 시민운동가의 지위를 넘어서 이제는 좀 공적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너무 내세우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12시까지 우리 청문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한 건도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야당 간사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도 일체 응하지 않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아니한 것은 결국 이 청문회 자체가 부실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청문위원들로서는 우리 국민들께 그런 그 세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치 못하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청문을 지속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그 청문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로부터 약 600건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데 제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46건입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은 46건은 보유하지 않는 자료이거나 또는 제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건데 600건 중에 46건의 미제출이 그렇게 큰 어떤 질책을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님, 예, 방금 그 말씀 죄송합니다. 들었는데 네.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꼭 필요한 자료는 단 한 건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통계를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우리 의원들이 단 한 건을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네. 오히려 들고 가는 기회가 될 텐데 느끼기에는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는 제출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네. 그 점에 관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아마 크게 세 가지 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이제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10년 또는 15년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이제 연도말 잔액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청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근 5년간의 매 연도말 저와 제 처의 금융자산의 연도말 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 어떤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조금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제 아들의 이제 휴가를 비롯한 이제 병역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 전화 또는 그러니까 공정위 어떤 차원에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자료는 국방부의 자료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아마 음마 아파트의 이제 전출입과 관련해서 제 장인어른 장모님의 이제 출입국 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장인어른 장모님의 출입국 기록을 떼지는 못했지만 의원님의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의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시면 제가 그 두 분의 여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저희 잠깐만요. 자료 요청을 하신 것 중에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목록이 있으면 저희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후보자인데 검토를 해가지고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회의 진행은 하시죠. 예. 지금 후보자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저희 방에서 제출한 이 자료만 나도록 이건 아들의 병력 문제나 이런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기로 해놓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과 부적절한 부분에 그 자료를 저희인데 줘 잠시 보십시오. 예. 정해를 요청합니다. 정해보다도 그 자료를 저희인데 주시고 일단 질의부터 하시고요. 또 계속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제가 그 이에 판단을 해볼게요. 저 자료 받아. 질문을 일단 하시죠.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다 이걸 다 읽을 동안에 그럼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질문을 질의하고 하십시오. 난 다음에 일단 예.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수장으로 지내온 경제개혁연대의 창립 선언문은 투명성과 책임성 이 두 부분을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투명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999년 3월 명문학군이 있는 목동 현대아파트 36평을 구매했습니다. 1억 7,550만 원 주고 산 것이 맞습니까? 예, 아니로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다운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다운 계약서에 엄밀한 잠깐만. 의미가 예, 답변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의 또 질의도 이어지고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기준에서는 국민의 법과 행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표준가 시가에 의한 그 계약서를 제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끊느냐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 아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앞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아니요로 답변하시고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살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표준 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데 제가 제출 안 했다. 그러면 누가 제출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어떤 맡겨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우리 이 구매자 구입한 분과 함께 인원한 후에 다 제출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청에 5천만 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제출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잠시 그 질의 중단하고 위원장님. 지금 청문위원이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 좀 되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는 부분에 정답을 회피한 채 계속 다른 말로서 계속 시간을 끌고 회피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주십시오. 그 위원장님 그걸 뭐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한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부당하다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제 책임하에 제출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었다라는 게 그 당시에 관행이 아니었나라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아까 의원님의 질문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래 관행이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래 관행을 말씀을 올린 거였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계속 봐도 잠깐만요. 이건, 잠깐만요. 이 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조 후보자가 부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 모른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김상조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오해는 불식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에 그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네. 오후 한 5시까지 저희 5시쯤 되면 저희들이 한번 그 휴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그때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 네. 중이시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발언을 마치고 나면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게요. 예, 하시죠. 예. 예, 우리 김상조 후보님 제 같으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간이 관행이었다고 안 생각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죄송합니다. 투명하게 지난날에 대한 잘못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이 청문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바로 대답 안 하시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는 투명하지 못하고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천만 원 구매했다고 계약서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누가 세금을 냈습니까? 제가 냈습니다. 세금을 내신 예, 분이 취득세는 제가 냈습니다. 예. 세금을 내신 분이 누가 제출했는지 이 계약서 제출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얼버무리시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 책임을 갖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그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까지 본인이 내셨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 계약서 제출했는데 아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을 빙빙 돌리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옳지 못합니다. 네, 지금 5천만 원 당시 시세가 이 계약서 보니까 1억 7천여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5천만 원으로 기재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세금 5천만 원에 따른 세금 내셨죠.
그 당시에 지방세법에 따르면은 거래 실거래가와 표준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되고 제가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1억 7천여만 원에 대해서 이 신고는 그렇게 하셔도 계약서 시에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셨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분명히 그 당시 세법에 따르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요. 다르지만 그 당시에 거래 관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자꾸 시간이 가고 그러는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거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그- 본인은 다운 계약서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운 당시 계약서라는 가능이 것은 그랬으니까. 거래 계약서를 2장을 작성하는 것을 다운 계약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장만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제가 의뢰해서 물론 제 잘못된 그 다운 당시에 계약 후보자님 다운 네. 계약서라 하면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지만은 네. 세금을 멘탈할 목적으로 금액을 상방이 조정해서 작게 신고하는 걸 다운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따르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하게 헛바퀴가 도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네네. 지지- 예, 아니, 정말로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다 빼줬습니다. 다 빼드렸고요. 예, 예, 이하경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저 김한표 의원님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께서 예스네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거나 설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은 예스노 아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스노로 안 했기 때문에 얼버무리는 거 아니냐, 시간 끌기 하냐고 하시면 후보자가 위축당하죠. 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에 거래 관행으로 이게 집을 계약할 때 그 부동산 사무소에 찾아가면 그들이 실 계약서는 씁니다. 그러나 법무사를 통해서 보고를 다 맡깁니다. 그럼 법무사가 그 당시 표준시가로 보고를 하고 취득세를 내게 합니다. 막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스노로 못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하면 근데 무리입니다. 이하경 의원님 말씀은 우리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에 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건에 가는 이야기예요? 예, 그럼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 후보자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가급적 인정하시고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그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 정부나 이럴 때 다 검증했던 것이 다 그때는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다 면피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는지 여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다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제가 아까 질문 드릴 때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또 추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사실을 확정해 가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말씀을 그런 거는-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네. 우리 저 이하경 간사님께서도 이 청문 이거 하는 것은 우리 야당이 좀 기회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여당 간사님께서 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간사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예, 야당 간사로서 또 제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자 잠깐만. 아니 예. 뭐, 무슨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그럼 짧게 하십시오. 예. 그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서 이게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알맹이만 묻고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 줘야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인정을 언든 하시고 인정이시든지 부정이시든지 하시고 넘어가 버리면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변명하시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꺼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꾸 이 상태가 고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당 간사님께서도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양해를 하시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좀 생략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내셔도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99년도 목동 현대아파트 매매계약서 4본, 뭐 세금 납부 내역 증명, 2000년 청담 한신 오페라 하우스 매매계약서 4본, 매매 관련 세금